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죠.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N 이지원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슈가 가득합니다. 2월의 첫날 어떻게 저희 딱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 5위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주 본능 발동. 장 초반부터 주목을 했던 키워드가 아무래도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 키워드로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쭉 해볼 텐데요. 이재현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장에서의 자동차 질주가 왜 나타난 거라고 보면 되는지, 연동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수급적으로만 봐야 되는지, 일단 2월 첫날에 이렇게 자동차주가 안 갔다가 가는 그 성격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올해 초 1월 달에 반등했을 때 가장 먼저 올랐던 섹터가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세 연속성이 좀 없었고,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12월 달에 우려감을 딛고 1월 달에 실적 발표 이후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새로 이제 좀 불러일으켰고, 어제 이제 GM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상향되면서 7%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에 자동차주 전반의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우리나라 자동차 종목들도 상당한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공매도 한매도 일부 상당 부분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장 작년에 낙폭이 컸던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들 위주로 연초에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 한매를 비롯한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좀 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격적으로 충분한 그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테슬라를 전담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약 3분의 2 정도가 매수로 추천 의견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과 다르게 이번 달에는 연속성도 저희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 대표님? 네, 지금은 일단은 조금 기대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공매도 한매 이후에 수급적인 공백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여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3월 달에 미국의 이제 IRA 법안이 그 발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손익을 좀 따지는 부분도 아마 자동차 업종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종목 선택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차 의원님? 이번에는 사실은 자동차는 예전부터 안 간다, 왜 안 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섹터이기도 한데, 실적 발표 이후의 반응은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오른 것을 뭐 미국장과 연동해서 봐야 되는지, 전기차의 관심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시장 분위기로 본다면 자동차주가 조금 더 이달에는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그 기술적인 분석하고 펀더멘탈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일단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지켜보면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와 기아의 차트를 놓고 보면 약간의 좀 온도차가 좀 느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자동차 중에 대장주는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기아는 바로 이제 따라오는, 그러니까 현대차는 뭐 삼성전자로 생각을 하고, 기아는 SK 하이닉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비유를 드는 거죠. 비유를 한다면 이제 네. 그런 정도로 이제 보는 건데, 최근에 현대차의 차트를 놓고 보면 18만 원 도전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17만 원, 16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3일 동안 급락했고, 오늘 좀 반등을 주지만 여전히 지금 2월 26일 날 급등한 거래량을 이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 있는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바로 지금 매물대가 위에 있어요. 이거를 좀 뚫어줘야 되는데, 오늘 1.8% 올라간 거 가지고는 현대차 매물대 뚫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매물대를 뚫려면 현대차 개별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뚫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거의 200만 주 가까이 거래됐는데 오늘 지금 45만 주밖에 거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현대차고요. 근데 반면에 기아는 좀 다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 차트 패턴을 놓고 보면 현대와 같이 2월 26일 날 똑같이 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아는 오늘 그걸 뚫으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자, 제 얼굴 놓고 보면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 저 파란색 선이 푹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파란색 선이 그렇게 밑으로 안 떨어졌죠. 오히려 다시 지금 7만 5천 원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따라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기아가 오늘 이 정도 끝내주고 7만 원 뚫어주면 현대차와 다른 길을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하.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똑같이 1월 26일 날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현대는 그게 매물대고요. 기아는 7만 원 뚫어주면 이건 매집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 차트상으로 보면 기아도 따라잡기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구간이 기아가 이제 7만 원 뚫어주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직 애매해요. 7만 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차트는 지금 69,200원인데 7만 원을 뚫어주면 매수 신호고요. 7만 원 뚫어주기 전까지는 아직 뚜렷한 신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것도 추가로 궁금해요. 전기차에 대한 펀더멘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기아를 봐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어제 우리 이야기했던 2차 전지에 대한 걸로 시선을 이동해야 되는지 만약에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시각이 최근에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죠. 포드가 또 가격 인하를 했죠.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GM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포드가 있죠. 포드가 이제 했고 네. GM은 안 한다고 했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자, 물론 현대기아차도 아직 내리겠다는 건 아닌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가격 인하를 했는데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15%고요. GM, 포드,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률이 5%예요. 그럼 테슬라는 10% 정도 마진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한테 점유율을 뺏기면 어떻게 되죠? 결국 다른 데도 후발주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기차는 그런 트리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를 보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당장 테슬라가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해서 차가 잘 팔린다라는 부분들 플러스 다른 쪽들도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을 놓고 보자고요. 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성장성 있는 건 2차 전지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잘 팔아라, 나는 공급만 하겠다. 뒤에서 웃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2차 전지, 2차 전지 니네들끼리 또 싸워? 난 뒤에서 공급만 할래. 지금 포스코의 대박, 에코프로처럼 소재 이런 식으로 읽어본다라면 끝에서 막 열심히 싸워주면 뒤에서는 웃고 있죠. 그게 저는 소재가 아니냐 싶습니다. 뒤에서 웃고 있는 쪽이 소재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재한 대표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2차 전지와 같이 연장선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 조언도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위원님과 비슷한데요. 전기차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2차 전지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보여지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도상 지금 2차 전지가 성장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있고, 전기차가 지금 현재 그 3월달 IRA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사실은 그 시장의 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이 주가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이 IRA에서 상대적으로 받는 피해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기아가 이걸 오히려 회피해서 가는 그 가능성도 조금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전기차는 가격 인하와 치킨 게임에 대한 그 리스크도 분명히 상존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2차 전지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식 투자를 하면서 펀더멘탈만 볼 수도 없고 차트만 볼 수도 없지만 자 일단은 오늘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논리, 차트의 자리 이걸로 좀 우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펀더멘털을 변화시킬 만한 트리거가 있으면 또 한번 랭킹5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현대차, 기아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위는 어떤 키워드가 올라와 있을까요? 투자 열기가 다시 한번 끌어오를까? 여기에 물음표입니다. 변곡점이란 단어를 오늘 많이 쓰게 되는 하루일 것 같은데 우주항공 방산도 최근에 좀 조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해서 시장 분위기가 내일이면 변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모멘텀에 우리는 시선을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주방산이 사실은 못 간 건 아닙니다. 조용히 잘 갔었는데 시장 전면에는 서지 않았거든요. 분위기 전환점에 있는 이 오후장에 관심도 높여도 된다? 아직 아니다? 어느 쪽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일부 테마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차기 테마에 대한 이제 선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들에서 이제 일부 업종들이 오르는 것도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행태라고 보는 거죠. 외국에서 뭔가 거론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특히 유명인들이 거론하면 그게 뭔가 새로운 주가의 어떤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건 다 알죠.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 쏘는 거랑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냐라는 거죠. 하지만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될 때 이게 펀드멘탈로 접근해야 되느냐 기대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주식시장에 기대감이 접근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펀드멘탈만 접근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펀드멘탈로 접근할 때는 흔들릴 때 버티시면 돼요. 근데 기대감으로 접근하셨다라면 기대감이 사라질 때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항공 테마에 지금 접근한다라고 본다라면 펀드멘탈로 접근한다라면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폴란드발 이슈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주가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사셔야죠. 꾸준히 모아가면서 펀드멘탈로 모아가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중소형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단순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동참하신다라면 테마가 끝날 때는 그때 가치 투자로 전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때는 아니고, 무조건 파셔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자, 내가 여러분들 우주항공 테마를 살 때 내가 가치에 집중해서 사느냐 아니면 단순 일론 머스크발 테마에 집중해서 하시느냐를 알고만 들어가셔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본인이 되새기고만 들어간더라도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찍히는 곳만 동그라미 표시를 주신 걸로 저희가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실적이 찍히는 것은 동그라미지만 실적이 안 찍히는 종목을 그렇다고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대응 방식을 달리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환 대표님도 비슷한 의견 주실까요? 우주항공과 뭐 방산 어떻게 보면 한 결이기도 하고 다른 방향성이기도 한데 슬슬 이야기가 나온 게 앞서 위원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앨런 머스크, 스타링크 요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서 매기가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긴 해요. 테마에 대해서 앞서 로봇과 AI에 대한 열기가 약간 조금 스그러든 사이에 누군가 빈자리는 채워야 되니까 빈자리 채우기에는 이쪽 조금 역부족일까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뭐 테마는 형성돼서 움직일 수는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아마 이제 이 우주항공 쪽으로는 펀더멘탈로 접근하시는 장기 투자자도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이 테마 투자자도 아마 둘 다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제 펀더멘탈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이후부터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부터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펀더멘탈로 개선하고 접근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싼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1분기 이상 매도를 하고 있다는 수급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분들도 좀 한 템포로 늦춰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이제 로켓 마틴이나 우주항공 쪽의 종목들이 작년에 상당히 주가가 어려울 때도 에너지와 이 방사는 거의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목표가 대비로 보면 그 계리율이 5%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가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물론 이제 뭐 단기 투자자는 당연히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펼치셔야 될 것이고, 장기적인 투자자들도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수급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대기하는 그 전략이 필요할까 싶어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주항공 방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2월의 첫날입니다. 지난달과 분위기가 좀 다른 점은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2월 1일 강한 추세를 형성할 그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3위와 2위는 밑에 이 코스닥에서 많이 비중이 높은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 중심으로 키워드를 좀 뽑아봤고요. 대장주가 움직이고 있어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해보죠. 코스닥은 역시 뭐 제약 바이오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섹터기도 해서요. 그리고 저평가, 가격적으로 많이 눌린 구간이라서 이슈화되는 측면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까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이재환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 대장주격인 종목이 사실은 뭐 호재성 재료에도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은 움직입니다.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요. 뭐 개별로 본다면 이슈는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힌트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유틸리티나 필소비재와 함께 경기 방어 쪽에 들어가면서 사실 최근에 그 주가가 그 성장률 위주 쪽으로 몰릴 때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기존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 팬데믹 이슈와 관련됐거나 단기적인 테마성 접근이 상당히 많았다면 올해는 대형 제약사 위주의 실제적으로 신장 모멘텀이 있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특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온 이후에 올해가 실적이 중요시하는 그 시점이 들어올 건데 그 가운데서도
대형 제약사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 신약 모멘텀이 있는 셀트리온도 역시 이제 하반기에 신약 모멘텀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대형 제약사 위주로 관심은 아마 지금 상반기부터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작년 재작년 겪었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아마 헬스케어 자체가 올해 그렇게 다른 섹터에 비해서 유난히 도드라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되더라도 헬스케어 섹터가 오히려 테마는 좀 약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실적 기반 중장기적 투자자들, 대형 제약사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조언을 주셨는데요. 차 의원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약 바이오를 둘러싼 환경 자체에 우리가 모멘텀을 받을 재료는 없을까요? 사실 많이 눌렸다.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너무 안 올라가고 이걸 다룰려다가 한번 킬됐던 또 아이디어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걸 생각하죠. 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한번 올려볼까 하다가 아니다. 아니다 싶었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셀트리온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다룰 때가 돼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 제약바이오를 좀 빨리 잊어주시는 게 좋다. 그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 해였죠. 3년 동안 제약바이오만 올랐고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었고 셀트리온은 그때까지는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이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런 이후에 제약바이오가 왜 고점을 아직까지 못 벗기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모든 게 통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논리적인 부분보다 임팩트가 강한 게 좋죠. 고령화. 고령화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됐어요. 지금 테마는 뭐죠? 인공지능. 로봇, 이 한마디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하반기 때 뭐였죠? 아바타, 메타버스, 이 한마디로 끝났던 거잖아요. 간단하죠. 심플하고. 하지만 그때 이제 실적을 점검해 보니까 오히려 그뒤 실적이 더 안 나오는 거죠,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게 아직까지도 고령화,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약 개발, 이 트리거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셀트리온부터 분석을 해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3사 통합해서 한 700억 정도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번에 원래 우리가 자사주 공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신탁이냐 직접 취득이냐인데 직접 취득이에요. 신탁은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걸 구분하냐면 신탁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공시 이후에 슬그머니 안 사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재밌는 건 뭐냐면 신탁은 샀다가 팔아도 돼요. 그 기간 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신탁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못 되지만 이건 직접 취득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는 거고 그다음에 또 공시 내용을 보면 사고서 6개월 동안 안 팔겠다라는 것까지 락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목적이 확고합니다.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자사주 매입을 할 때는 회사에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라는 거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차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셀트리온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17만 원 중심선으로 놓고 작년 10월서부터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제 18만 원까지 갔다 16만 원까지 갔다 했지만 17만 원 중심선을 놓고 본다라면 오늘 5%대 장대 양봉이 솟았고 거래량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서서히 늘어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보면 셀트리온 일단 단기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셀트리온의 단기 이슈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단 우리가 이제 앞서 앵커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삼성바이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못 알렸느냐라는 부분들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또 행정명령으로 제약바이오를 미국에서 생산해라라는 것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 가능성이 언론의 보도가 얼마 전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라 그러면 삼성바이오는 뒤처지고 오히려 셀트리온 미국에 공장을 좀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특혜를 볼 가능성도 IRA법과 맞물려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도 저희가 챙겨봐야겠네요. 매크로적인 이슈까지 이 제약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저희가 팔로우업은 꾸준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위로 또 올라가서 역시 좀 작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탄력도 측면에서는 좀 눈부시고 있어서 꼽아봤는데요. 컨텐츠 맛집 여기일까요? 웹툰 오늘 다시 한번 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뭐 네이버 쪽에서 영화로 할리우드 뚫었다. 웹소설 기반작에 곧 개봉한다라는 뭐 단독 보도도 있고 찾아보면 언제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있는 쪽이 바로 뭐 웹툰이기도 해서요.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던질게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웹툰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또 이것도 테마의 순환매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컨텐츠가 제작사 쪽도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고 웹툰도 한 번 움직임이 나오고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적에 대한 가시화도 조금씩 나타나는 구간이 맞는 걸까요? 이거 결국 이제 두 가지에서 섞여 있다라고 봐요. 오늘 일단 로봇 AI 대장주들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우리가 인공위성 쪽으로도 이제 주가 급등을 했고 웹툰 쪽으로도 조금 일부 몰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오히려 웹툰 쪽에 대한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막 흥분될 정도는 아니죠. 웹툰 치고는 그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교육주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것 물론 테마입니다. 교육주도 온라인 교육주도 테마고 웹툰도 테마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제 네이버가 미래 먹거리가 뭐냐라고 봤을 때 그들이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게 웹툰이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쪽과 손을 잡아서 웹툰 쪽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웹툰은 좀 드라마라든지 이런 쪽들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이제 한 작품에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만들어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오히려 폭망인데, 웹툰은 이건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웹툰들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작가들에 대한 그 퀄리티 높은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웹툰은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니다, 시세는 아니다 하더라도 테마는 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의 새로운 먹거리가 웹툰 쪽에 있고, 우리나라 웹툰에 대한 것들 또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뭐 드라마로 제작되거나 영화로 제작해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교육주와 같습니다. 일단 장기간 테마로 인정하시고, 웹툰에 관심을 가질 때는 사지 마시고요. 웹툰에 관심을 안 가질 때 사놓고 있다가 관심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테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 결국 역발상이 필요한 부분들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웹툰 쪽에서는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수익을 실현하는 날이 되겠네요, 위원님.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뭐 올라오는 날은 뭐 좀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지원 대표님도 비슷한 의견일지 궁금합니다. 웹툰주가 워낙 강했던 테마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을 때마다 조금 더 뜀박질이 강하게 나오는데 오늘 가장 주목하고 계신 그 재료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이걸 쭉 끌고 가도 되는 테마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그 네이버에서 그 불법 유통 그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맞고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웹툰이 그 컨텐츠 중에서도 뭐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할 수 있는 기본 컨텐츠로 부각이 많이 되면서 중요성이 또 인지가 높아지고 있고, 네이버가 웹툰에 대한 확장도 하고 있지만 카카오도 역시 지난번에 북미 업체 2개를 인수하면서 이 웹툰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웹툰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형성되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세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은 투자가 들어가는 시기로 실적이 그 부각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시세 연속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그 주안점을 좀 두시고, 반복되는 모멘텀에서 짧게 수익을 취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웹툰주가 움직인 배경에 AI를 보셨으니까 결국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 거는 AI란 키워드라고 보시는 걸까요? 요즘은 이제 기승전 AI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이 부분이 강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만약에 웹툰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거기에 좀 초점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AI 관련된 부분은 아마 모든 그 사실 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그 침투가 안 된 부분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챗GPT 관련된 부분에서 이 뭐 특히 그 빅데이터나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마 앞으로 계속 불거질 건데, 그 부분은 그냥 그 부분대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산업과 연관돼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 부분은 그냥 테마로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이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고요. 자, 실적 시즌에 오늘 이야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1위에 올라와 있는 화장품주로 이제 시선 돌리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떨어지는 폭이 가팔랐습니다. 1월에 그래도 선전을 했는데 리오프닝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탄력이 약하긴 하지만 유독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장주로 꼽는다고 하면 뭐 탄력도는 아니지만 그 무게감 측면에서 보는 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일 것 같은데요. 이전 대표님과 이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LG생활건강의 실적을 소화하는 자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사실
기대는 했지만 안 좋을 걸 알고 있었는데 원래 앞으로도 그렇게 희망은 없다라는 리포트들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차익 실현이 이쪽으로 집중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좀 만회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지네요, 오후에. 오늘 이제 LG생활건강 그 실적 발표 후에 주가의 낙폭을 보면 그 장 시작 한 2, 3분 만에 거의 낙폭이 그 9%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실적 발표와 함께 기계적으로 물량이 초래되었다라는 부분과 공매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량 초래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자체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이 나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었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지금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이 낙폭구에서 주식을 던져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조금 더 홀딩하고 생각을 해보시길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중국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도출됐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 수 정점이 아마 대도시 정점이 지난주,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정점이 이번 주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전에도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건 코로나 환자 수가 정점을 찍을 때였는데, 중국이 이제 그 해당되는 게 아마 2월 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양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환자 수 정점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에 쏟아질 건데,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2월달, 3월달로 넘어가면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그 악재가 쏟아지고 실적 발표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의 우리나라 그 PCR 검사까지 악재가 한 번에 쏟아질 때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여기서 한번 좀 종목을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주 포함해서 하나만 꼭 집어주세요. 1월 부진했고 강했던 종목이 좀 나뉘었잖아요. 2월에 리오프닝 좀 기대를 거셨는데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그래도 저희가 노려볼 쪽은 어느 섹터라고 이 안에서 보시는지. 저는 이제 원탑은 LG생활건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에 낙폭이 조금 키워지면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여기서 저점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께도 비슷한 맥락에서 실적 끌고 가서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대형주에 대한 실적이 나온 이후에 좀 차갑게 식었잖아요. 사실 위원님, 탄력도 측면에서는 중소형주가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실적이 여기도 화답할지는 의문이라는 가정하에 중소형주 단 역시 이번 나오는 실적을 생각해보고 보유자분들은 전략에 대한 고민 지금 자리에서 하셔야 될지 조언 부탁드려요. 일단 실적은 지금 좀 변혁기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단순하게 일회성 실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네. 변혁기다라는 거죠. 변혁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가 화장품은 중국이라는 생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문이죠. 오늘 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들어가시는 분 전원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하다 보니까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뉘앙스를 벌써 비치셨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좀 약간 좀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중국이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발 긍정적인 이슈죠.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고 비자 발급을 해주면서 따이공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탄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의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 화장품이 2010년대부터 중국에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화장품을 먹여 살렸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판매량보다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광군제에서 판매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보면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작년 가을서부터 나온 기업의 IR 자료라든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탈중국이에요. 탈중국 어디로 가느냐? 미국과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변혁기다라는 거고, 변혁기는 누가 더 빨리 움직이죠? 중소형주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트리거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모든 공이 화장품 회사들의 리포트를 보시면 다 탈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판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보유하신 종목이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오늘 좀 포인트는 잡고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조언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5개 키워드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원픽의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먼저 차 의원님과 함께 할게요. 어떤 원픽 제시를 해주실까요, 위원님?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주가 차트를 놓고 보면 최근에 주가가 그러니까 12월 달에 올라간 이후에 지금까지 횡보해요. 지금까지 횡보하고 전혀 안 밀리고 있는 상황, 꿋꿋하게 버티고 있고, 어제 오늘 조금 주가가 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약간 차트,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 차트 보면 이틀 동안 양봉 크게 나왔죠? 옆에 보면 계속해서 횡보하다 지금 올라온 겁니다. 거래량 분출하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삼천대학이 올랐었던 게 황반변성 치료제 그 유럽의 승인 이후였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게 이제 글로벌 특허가 풀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신규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 신약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4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환 대표의 원픽도 궁금합니다. 제가 살짝 봤더니 이 종목 저번에도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 포인트가 있는지 가져가 부분과 변화한 부분 좀 나눠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삼성의 SDI가 물론 이제 내부 모멘텀이 있지만 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반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제 지원 보호 예수 물량을 계속해서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이 물량 소화 과정에 있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주가 탄력성이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 구간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이슈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실적은 그 예상했던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오버해서 나쁘게 봤던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바로 잡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도 예상한 만큼 그렇게 감액이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펀더멘탈 문제가 없고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가 탄력이 조금 떨어질 때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자는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도 매수 가능 영역이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전의 목표가를 그대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새롭게 목표가를 수정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60만 원대 근처에서 비슷하게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이제 거기를 넘어가는 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로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는 종목으로 원픽 받아봤고요. 오늘 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그리고 IS 이지환 대표와 랭킹5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